제47회 슈퍼볼 경기는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꺾고 12년 만에 두 번째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중점 사업인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15,000개를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직원 채용 시 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는 E-Verify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해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한인들이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교통 위반 티켓은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형제 감독의 맞대결로 화제를 모았던 제47회 슈퍼볼 경기에서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샌프란시스코 49ers를 꺾고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었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어제 뉴 올리언스에서 열린 슈퍼볼 경기는 볼티모어가 34대 31로 샌프란시스코를 3점 차로 앞서며 12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하버 형제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던 이번 슈퍼볼은 볼티모어가 이기면서 빈스 롬바르디 트로피를 형 존 하버가 가져갔습니다. 볼티모어의 와이드 리시버 자코비 존스가 3쿼터에서 슈퍼볼 사상 최장 기록인 108야드를 질주해 터치다운에 성공하자 경기장은 떠나갈 듯했습니다. 하지만 3쿼터에서 슈퍼볼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로 34분간 경기가 중단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가수 비욘세는 화려한 하프타임 공연으로 축제를 절정으로 이끌며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때의 립싱크 불명예를 씻어냈습니다. 지상 최대의 광고쇼로 불리는 슈퍼볼 광고에는 올해 37개 기업이 3억 달러를 쏟아부었습니다. 이번 슈퍼볼 TV 광고에는 월드스타 싸이가 말춤을 추며 스낵 광고에 출연했고 현대와 기아차는 7편의 광고를, 삼성은 120초의 광고를 선보이며 한국이 슈퍼볼 광고를 지배했습니다. 슈퍼볼 광고는 1초에 약 13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올해 중점 사업으로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추진을 세웠는데요. FTA 체결국에 미 정부가 별도로 배정하는 특별 쿼터를 감안해 15,000개 확보가 목표입니다. 험난한 길이 예상되지만 뉴욕 총영사관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한국 전문직 종사자들을 위한 취업 비자 쿼터 15,000개 확보를 골자로 하는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도입을 2013년 주요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는 별도의 전문직 취업 비자 특별 쿼터를 배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오는 3월 15일로 시행 1주년을 맞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미국 정부가 멕시코,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FTA 체결 국가에게는 전문직 종사자들의 미국 내 취업 확대를 위한 비자 쿼터를 배정했지만 한국의 경우 연방의회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총영사관 측은 지난 2005년 미국과 FTA를 체결한 호주가 FTA 협정과 별도로 의회 입법 과정을 통해 15,000개의 전문직 취업 비자를 확보한 만큼 한국인을 위한 특별 비자 쿼터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영사관은 한국인 특별 취업 비자 도입을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한편 관할 지역 내 연방 의원들을 대상으로 입법 설득 작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필요하다면 한인 단체들과도 연계해 로비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의회 통과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Verify가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주는 E-Verify 가입이 의무화되며 이를 통해 직원 채용 시 체류 신분을 확인하도록 했습니다. 척 그래슬리 의원을 비롯한 공화당 의원 10명이 지난 1일 2013 전자고용 인증제를 통한 책임 법안을 연방 상원에 상정했습니다. 전자고용 인증제는 정부 조달업체와 정부 기관은 발효 즉시, 민간 기업은 1년 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또 고용업체에 대해서는 불법 체류자 고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므로 종업원 채용 기록의 내용을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합법 취업신분 소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일할 수 없는 노동자로 확인되면 곧바로 해고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9월부터 연방정부가 조달업체와 $3,000 이상 하청업체를 상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주나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겨져 있어 현재 민간업체까지 이를 의무화한 주는 루이지애나 등 9개에 불과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해 말 현재 가입업체는 38만 5천 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기존의 운전면허증은 위조가 쉽다는 지적을 받아왔는데요. 위조가 불가능하도록 고안된 새로운 운전면허증은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됩니다. 뉴욕주 운전면허증 교체는 위조 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둔 것으로 기존의 칼라 사진이 흑백 사진으로 교체되고 21세 미만은 구별이 쉽도록 다른 디자인으로 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재질도 신용카드와 유사한 폴리카보네이트를 사용해 내구성을 강화시켰습니다. 기존의 뉴욕주 운전면허증은 종이와 같은 재질을 여러 겹 겹쳐 제작해 위조가 쉬운 결점이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새로 교체되는 운전면허증은 분리도 어렵고 흑백 사진도 2장이 배치돼 앞뒤로 식별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되며 사진 변형을 막기 위해 레이저로 새겨져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토머스 디나폴리 뉴욕주 감사원장은 지난달 30일 운전면허증 입찰에 문제가 없었다며 운전면허증 교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당초 지난해부터 추진되어 온 운전면허증 교체는 입찰 과정이 투명하지 않다며 계약 수주에 실패한 관련 업체들이 문제를 제기해 지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주 내 1,100만 명의 운전면허 소지자들은 8년 주기로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시기까지 새로운 면허증으로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한인들 지난해 가장 많이 받은 교통 위반 티켓은 무엇이었을까요? 대대적인 홍보와 범칙금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1일 지난해 운전자들에게 발부한 운전 중 휴대폰 사용 티켓이 플러싱 109경찰서에서 4,833건, 베이사이드 111경찰서에서 3,586건이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두 경찰서에서 발급한 티켓은 전체 33,790장의 24.9%를 차지했습니다. 하루 평균 23명이 이 지역에서 운전 중 전화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운전 중 핸즈프리 장치 없이 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뉴욕주는 벌점 2점과 함께 최대 $100의 과태료, $50의 할증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도 7,693건으로 두 번째를 차지했으며 교통표지판 무시로 인한 티켓 발부도 5,561건에 달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항목은 109경찰서의 경우 5,246장의 교통표지판 무시 티켓을 발부해 전체 티켓 발부 항목 중 가장 높았고 이어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안전벨트 미착용 등의 순이었으며 111경찰서의 경우에는 운전 중 휴대폰 사용으로 인한 티켓 발급이 가장 많았고 안전벨트 미착용과 과도한 창문 틴트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불평신고 한라인 311 서비스에서 한인들은 한국어 311을 이용해 불만을 신고할 수 있는데요. 한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했던 사항은 건물주 불평 신고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311 민원센터가 지난 1일 공개한 한국어 311 핫라인 이용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 해 동안 한인이 접수한 민원 가운데 건물주에 대한 불평 신고가 7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 2004년에 시작된 311 한국어 서비스는 2008년 이후 매년 평균 3,500여 건의 문의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건물주가 건물의 수리나 관리를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 신고였습니다. 다음으로는 75건을 기록한 이웃 주민 소음이었으며 건물 난방에 대한 불평 신고가 59건, 건물주와 세입자와의 분쟁이 53건, 차량 실종과 견인에 대한 것이
31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불평 신고만이 아닌 실질적 정보를 얻기 위한 다양한 문의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311 서비스는 민원 신고 한라인 서비스로 뉴욕시 정부기관과 1,300개 비영리 단체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어 문의 접수는 지난 2004년 이후 총 2만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한인은행의 부실 대출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은행들의 적극적인 부실 대출 정리와 함께 보수적인 대출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한인은행들이 보다 신중하게 대출을 결정하고 관리하면서 론 퀄리티가 크게 향상된 것으로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최근 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의 2012년 실적 자료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에서 영업하는 8개 한인은행의 부실 대출은 총 1억 3,06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30% 줄었습니다. 지난 2011년 말 부실 대출이 전년보다 20% 감소했던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감소폭이 10%포인트나 또 커진 것입니다. 이것은 각 은행들이 자산 건전성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부실 대출 정리에 나선 데다 금융위기 이후 은행들이 보수적인 대출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총 대출 대비 부실 대출 비율도 하락했습니다. 우리아메리카은행은 지난해 3.3%였던 부실 대출이 0.94%로 신한은행 아메리카는 지난해 1.96%였던 것이 0.76%로 내려갔습니다. BNB은행 역시 부실 대출 정리를 단행해 총 대출 대비 비율이 2011년 11.53%에서 2012년 8.46%로 낮아졌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미주 소식입니다. 미 전역의 총격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리누드시에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던 한인 여성이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김정균 기자가 전합니다. 리누드 지역에서 리커업소를 운영하는 50대 한인 업주가 강도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시각은 어제 오후 4시 18분. 사우스 알라메다 스트릿과 110가 인근 리누드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는 조모 씨가 총에 맞아 쓰러져 있는 것을 인근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조 씨는 이날 업소에 침입한 강도에게 여러 발의 총을 맞았으며 그 자리에서 바로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 victim was shot multiple times in the upper torso during an apparent store robbery. The victim was pronounced dead at the scene. Detectives are continuing their investigation into the shooting. 특히 사건 현장 바로 옆에는 초등학교가 있어 우범 지역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되지만 관계 당국은 아직 목격자가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조 씨는 2명의 자제가 있으며 남편과 함께 리커 스토어를 운영하며 주변 타인종 이웃들과도 관계가 원만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I didn't know that much about them, but they treated everybody right when they came here. Very nice lady. She always welcomed you to her store. 한편 셰리프 측은 용의자 신원 파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으며 목격자는 셰리프국에 신고 전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균입니다. 지구촌 리포트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담을 수 없습니다. 망언을 잘하기로 소문난 일본의 부총리. 이번에는 노인에 대한 망언으로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책임질 줄 아는 공인을 원합니다. 일본의 아소다로 부총리 겸 재무장관. 얼마 전 건강보험제도 개혁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문제의 발언이 튀어나왔습니다. 연명치료 등 정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는 노인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하는 노인은 빨리 죽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한 겁니다. びっくりしましたよ。なんか信用がなくなりましたわ。本音を言うたなと。本音。すると一般の人は聞いて。 비난이 거세지자 급해진 부총리는 서둘러 해명에 나섰습니다. 자신이라면 정부 돈을 받아가며 목숨을 이어가기 미안하겠다는 개인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는 겁니다.
자신도 72세 노인인 부총리가 말조심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부분이지만 한편으로는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습니다. But I think perhaps this would be an opportunity for society, for the government, for doctors to launch a conversation nationally about what to do about people who do want to end their lives. なかなか生きるのはやっぱり家族も辛いし、医療費のこととかもあるかもしれないんですけど、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는 나라 일본. 인구 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덮여있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지난 2일 오후 6시 애틀랜타의 모어하우스 대학 체육관에서 농구를 하다 시비가 붙은 학생에게 애틀랜타 클라크대에 다니는 21세 아미르 오바페미는 총격을 가했습니다. 이날 사건은 애틀랜타 시내 프라이스 중학교 교정에서 재학생이 그보에게 권총을 난사해 총상을 입힌 지 불과 하루 만에 발생한 것으로 교내 총기 휴대 논란을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38번 고속도로를 따라 LA에서 동쪽으로 80마일가량 떨어진 포리스트 폴스 인근을 지나던 관광버스가 어제 오후 트럭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최소한 3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부상당했으며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 2일에는 하버드대 견학 고교생들을 싣고 펜실베니아로 들어가던 버스가 보스턴 인근에서 사고가 발생해 33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지난달 31일 오후 6시쯤 LA 남쪽 리네도 지역 근처 조셉 마켓에서 56세 실비아 조 씨가 강도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총격에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조 씨가 무장 강도에 의해 피해를 당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 있으나 용의자에 대한 정보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숨진 조 씨는 남편 조형철 씨와 함께 리코 스토어를 운영해 왔으며 슬하에 2 자녀를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동포 3세인 55세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이 최근 북부 캘리포니아주 우드사이드에 1억 1,750만 달러 저택을 사면서 미국 내 최고가 매매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저택은 스탠포드 대학 인근 우드사이드 지역에 있으며 9에이커에 달합니다. LA타임스 등 언론은 소프트뱅크가 최근 미국 3위 통신업체인 스프린트 넥스텔 지분 70%를 200억 달러에 인수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전 중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2도, 섭씨 0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이른 아침부터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 출근길에 보다 여유를 두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추웠던 날씨는 조금씩 풀리겠습니다. 목요일은 맑은 가운데 간간히 구름이 끼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